기초과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이잖아요. 몇 쪽이야? 54쪽. 54쪽? 예. 상생상극. 54쪽. 예. 오늘 그거 할 차례입니다. 지금. 자, 오행의 여러 종류 및 속성, 일람표 이래 돼 있지. 예, 오늘 요거 할 차례인데,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내용은 뭐, 이미 앞으로도 반복적으로도 계속 드릴 겁니다. 그런데 제 책에 보면 중간에, 여기 10쪽부터 해서 여기 한 몇 페이지 정도는 음양오행이란 하고 이런 쪽으로 좀 기록해놓은데 10쪽부터 16쪽까지는 기초과정 하시는 선생님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거기 다 있지만 또 그 내용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상당히 명리학에 대해서 조금 많은 걸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읽어보시기 바라고, 오늘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제게는 55쪽이 돼 있어가지고 54쪽에 오행의 여러 종류 및 속성 일람표 일어나는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말씀드리고 나면 이제 오행과 관련된 거는 음양 오행의 상생상극은 완전히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천간 지지의 기호들의 어떤 여러 가지 변화 무상한 거에 대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하고 사람 생각에 의해서 변하는지 이제 우리가 한 페이지 넘어가게 됩니다. 자. 오행의 여러 종류 및 속성 일람표, 오행이라 하면 목화토금수를 하는 건데 이미 기호를 말하다 말씀드렸는데, 밑으로 세로는 뭐 물질, 뭐 음양오행, 수리오행, 천간지지 쭉 해놨습니다. 하는데 물질이라고 해놨는 거는 그 한자의 원을 이야기한 겁니다. 나무 목자를 썼고, 그죠? 그래서 불화자를 쓰고 흑토자를 쓰고 기호를 그렇게 매겨놨는데, 이 여기서 이제 물질을 이야기하는 것은 목의 성정은 나무가 똑바로 쭉 자라는 곡직이라 하죠. 그리고 쭉 자라는 그런 성정과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목은 나무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일부 보면 목은 나무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목은 나무의 나무가 성장하고 자라는 성정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걸 쉽게 이제 이해를 주시면 되고, 화는 불이다, 불이 아니다 이게 아니라 화는 그 불의 성정과 같다. 그림으로 모양을 그리면 목이라 하면 목을 그리려 하면 이런 모양으로 그립니다. 이런 모양으로, 사각의 모양으로. 그 얼굴 형태가 좀 길쭉한 사람들은 저 사람은 목형의 어떤 성정을 갖고 있다. 그럼 목은 굉장히 똑바로 착 자라고 굉장히 간목 같은 리더십 있고 얼목 같은 굉장히 유연성 있고 이런 걸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명리학 하면 내 관상 좀 요즘 좀 선거하니까 나한테 만나게 좀 출전하는 사람 내 관상 좀 맞을 수 이러거든요. 관상하고는 아무 관계 없죠. 없는데 이제 목형은 이러하다. 그러면 이제 잠시 이제 우리 참고가 되잖아요. 목은 나무다라가 아니라 이러한 형태의 성정과 목의 에너지가 같다, 유사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고, 목은 이렇다. 화는 어떻습니까? 화는 불의 화라 하는 에너지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에너지가 불과 같다. 자, 불은 이렇게 펴지죠. 역삼각형 모양. 불씨가 점점점 커지잖아, 그죠? 불이 떠들으면 계속 펼쳐져 나가려고 하잖아. 이 에너지가 화의 성정이다, 이거죠. 불은 어떻습니까? 무겁습니까? 굉장히 가볍잖아요. 불이 펄펄 날아다녀. 그래, 화의 성정도 굉장히 가볍고 빠르고 그러하다는 거죠. 그래, 화의 일단 물상을 이야기하면 불도 여상하지만은 뭡니까? 전기, 전자, 통신 굉장히 이 시공을 초월하는 거. 이런 걸. 그래서 화라는 성정을 이렇다. 그런데 우리가 관상을 보면은, 우리가 사람들 눈에 보면 이런 모양 사람들이 들어 보입니다. TV에서도 들어 보입니다. 이 사람 성격이 어떨까요? 우리
이걸 안 봐도 저 사람은 불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겠다라는 거죠. 100% 맞습니다, 그거는. 그 관상학을 떠나서 관상 제가 따로 공부한 건 없습니다만 이러하다는 거죠. 그리고 불 모양이. 토는 어떻습니까? 토의 얼굴 형태는 어떻습니까? 두루 둥근요. 모남이 없잖아요. 모남이. 토는 잘 수용하고 잘 전달되고 이제 이런 거 두루두루 잘 수용하는 토. 그게 토의 성정이에요. 그러고 어떻습니까? 또 이 토의 성정이 뭡니까? 전달하는 이런 것도 플랫폼 역할도 하잖아요. 그지? 그 되게 어떤 모임이 총무 역할을 맡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또 잘 두루두루 잘하잖아요. 그러한 성정들 그래서 토의 성정을 좀 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총무 역할도 잘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 두루두루 모남이 없이 두루두루 다 잘 수용한다. 그 토의 성정. 물질로 해놓은 거는 그렇다. 이런 우리 땅들이 그렇잖아요. 땅 다 많은 걸 수용하다. 토들은 그죠?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 금을 표시하라면 금은 딱 표시하면 딱 요거 각진 사각입니다. 여기서 모난 걸 떼내면은 어떻습니까? 토가 되는 거죠. 토가 돼. 그래서 금의 성정은 어떻습니까? 쇠. 여기 좀 쇠 돼 있죠, 쇠. 그죠? 쇠. 차갑다. 또는 칼 같다. 이런 거거든요. 냉철하다. 이것도 맞고. 그죠? 또, 정확하게 구분 짓다. 이런 것들, 그런 성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칼 같고, 금의 성정들을 보면 분명합니다. 김은 기고, 아니면 분명하거든요. 이런 걸 말한다. 수는 물이라고 해놨습니다. 수는 수하고 반대해야 되는 거는 불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불은 역삼각형의 모양이 있는데 물은 어디서 흐릅니까? 저 수원지 계곡 위에서 이리 내려오잖아요. 그 역삼각형의 이제 이 모양을 가진다. 그나마 그런 형의 얼굴 형태를 가진 사람들은 상당히 지혜가 있다라는 거죠. 수를 말한다 하면 수를 이야기하라 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혜, 머리섬을 좋아한다 이거거든요. 수 인자는 또는 어떻습니까? 항상 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니까 그죠? 항상 수그리고 낮추고 조용하고 또 큰 물 같은 경우는 아주 조용하다. 물하고 불하고 있으면 어디가 시끄럽겠습니까? 아까 했잖아 불이 시끄럽다고.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화기가 많이 있는 사람들 대화를 하면 토크하기 전에 좀 질문하고 내가 답 끝나기 전에 벌써 또 날라옵니다. 화기 성정들은. 수는 한참 듣고 다 들어줍니다. 수용하다. 그래서 수는 많이 들으면서 이 생각을 하면서 수의 여기 있는 내용들은 그 오행의 기호들의 성정과 같이 다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호들의 제가 이제 매번 강조하는 내용은 그 각각의 기호들이 많지 않습니까? 음양의 기호부터 해서 그다음에 오행의 각각 5개 기호, 그다음에 오행의 또 천의 오행은 뭡니까? 또 음과 양이 붙어서 10개가 또 되지 않습니까? 그 각각 그들의 각각 성정들을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그다음에 여기 음양 오행이 하나는 그냥 그 각각의 오행에 다 양과 음이 다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걸 좀 구분해 놓은 거고. 그다음에 여기 수리 오행이라고 해놓고 1, 2, 3, 4, 5, 6, 7, 8, 9, 0 해놨는데 이거는 큰 의미를 안 두도 됩니다. 이건 나중에 이사방이 보고 하는데 그 나오는 건데 요거는 과거 일제 때에 흔히 사용되던 그런 내용이라서 지금은 명리학하고는 그렇게 근거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요 밑에 보면은 쭉 밑에 내려오다 보면 그 밑에 다시 수오행 해가지고 목은 38, 화는 27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 내용, 요 수는 명리학의 가장 근원이 되는 수입니다. 근원이 되는 수예요. 이거 하도낙서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요거는 가장 우리 문명의 근원지에 하도낙서라는 나중에 다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내용에 있는 내용에서 요거는 우리가 굉장히 근거시하고 또 중요시한다. 그런 이제 말씀드리면 그래서 목의 성정이 예를 들어서
내가 목의 에너지가 좀 부족하다. 그럼 목의 성적을 좀 가져야 되겠다. 보통 우리가 용섬에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목이라 하면 숫자로는 3과 8을 활용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죠? 화 에너지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숫자로는 2와 7을 좀 활용을 해라.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이제 수의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은 여기서 목화 금수. 전체적으로 목화는 뭡니까? 음양적으로 볼 때 양이죠. 금수는 음이에요. 그 음양적으로도 본다면은 목과 화는 양이니까 음의 성정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은 양의 성정을 활용하고 양의 성정이 지나치게 많으면 음의 성정 금수를 많이 활용해라. 이건 조우적 논리인데 음양적 논리도 같은 맥락입니다. 예. 그런데 그 다음에 천간의 가볼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건 뭐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천간의 10개 글자 중에 목은 갑과 을을 말하고 그 갑은 양의 것이고 을은 음의 목이다. 그죠? 이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화도 병과 정은 화라고 하는데 병은 양의 화고 정은 음의 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두 번째 플러스 마이너스 해놓은 게 양과 음을 해놓은 게 바로 이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지지에는 목은 이제 봄의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인과 묘는 인목은 양의 목으로서 묘는 음의 목으로서 활용이 되고 그 바로 위에 이제 천간의 글자는 인은 양의 목이니까 그 바로 위에 이제 갑목과 같은 맥락이고 그죠? 그다음 묘목은 천간으로 올라가면 을목과 같은 기운이고 같은 에너지고 그다음 화는 지지의 화는 사화 오화 근데 그 위에 천간에는 사화는 병화와 같은 양의 화고 오화는 정화와 음의 화로 속하고 토는 좀 이따가 하고요. 그다음에 금도 보겠습니다. 천간에는 경금이 양의 금이고 신금은 음의 금이다. 수도, 임수, 개수, 양수, 이제 음수. 그 다음에 이 지지에는 신유는 신이라는 글자는 천간으로 올라가면 양의 금이고, 그죠? 그 다음에 유라는 글자는 음의 금이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해자도 마찬가지고, 앞에 있는 거는 양이고, 뒤에 있는 거는 음이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천간과 지지의 음양 쪽으로 볼 때는 특히 천간의 음양 지지는 현실적으로 계주를 바꾸어가는 또는 오행을 바꾸어가는 그 시기는 토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토라는 개념이 있어서 전달 매체가 있지만은 천간의 이 기호도는 토가 따로 분명히 있지만 양과 음의 것은 양은 그 오행을 시작하는 것을 말하고 자 그러면은 목연 조금 전에 이제 갑과 을이라 했는데 목을 먼저 시작하는 거는 갑이고 목을 마무리하는 거는 을목이에요. 그리고 을목에서 다시 화로 넘어가죠. 목생화 넘어가죠. 화는 병화에서 먼저 화를 시작하고 이 양화. 그다음 화를 마무리하는 거는 정화다 이런 얘기죠. 이게 또 넘어가고 화생토로 넘어가. 또는 토는 무토에서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기토는 토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금으로 넘어가면 금은 가을을 금으로 나오면 경금은 금을 시작하는 금이고 그다음 신금은 이 금을 마무리하고 다음으로 넘겨주는 금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이 수가 없는 수도 임수와 개수로 그죠? 그래서 양과 음은 뭔가 양은 시작함이고 그죠? 음은 그 오행을 마무리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음이라고 있어. 오음은 소리를 해요. 소리. 소리에도 우리나라 소리글에도 오행의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건 해례본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과학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적용이 많이 되고 있다. 그리고 소리로 가지고 우리가 적용하는 건 뭡니까? 우리 이름이다. 이름. 그래서 목의 에너지는 기억과 자 목은 기억하고 기억을 말하고 또 화는
이걸 니은, 디귿, 티귿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토는 이거죠. 그 다음에 금은 시옷, 시옷, 뭐 지읒 뭐 이런 걸 말하고 수는 이걸 말하다 책이 요렇게 돼 있죠. 요렇게 돼 있는데 아까도 숫자에서 활용하는 숫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소리 우리 이름들이 다 소리를 부르잖아요. 그 이름을 제 이름을 부르든 누구 이름 선생님들 이름을 부를 때는 그 이름에 그 기운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그 이름은 분명히 그 사람의 타고난 명과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별개로 지금 하잖아요, 우리는. 그래 안 해왔잖아요. 과거에 아는 명리학을 공부하거나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알잖아. 알고 관련 있게 시어왔지만 그렇지 않은 대개가 명과 이름은 다 다르게 했거든요. 그래서 명리학을 배우고 좀 아시는 선생님들은 명과 이름을 연계해서 짓는다는 거죠. 연계해서. 자, 그렇게 놓고 볼 때, 자, 목화의 에너지가 부족하다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그 에너지가 부족하다면, 그죠?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이미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성이 있습니다, 성. 성들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죠? 바꿀 수가 없지만은 그 외의 이름들은 우리 그 명과 연계해서 지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는 지금 이렇게 토를 놓고 보면은 요거는 양이고 여기는 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양과 목화는 양이고 금수는 음이라고 안 했습니까? 그러면은 토의 반은 또 양이 있습니다. 토의 반은 양이 있지만은 그냥 양과 음을 놓고 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숫자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명 전체에 음의 기운이 강하면 양의 것으로 활용을 하고 양의 기운이 강하면 음의 것으로 활용을 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자, 음의 기운이 강하면 어떻습니까? 양의 것으로 쓰면 맞죠. 그러면 소리 나는 자음들은 이러한 글자들을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글자들을. 그 씀이 마땅하다. 그러면 이름 짓는데 대충 어떤 자음의 글자들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제 이걸 많이 활용을 하는 거죠.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지지 것도 했죠. 지지에는 토는 진술, 충미 4개가 들어가 있는데 진과 술은 양의 토고 축과 미는 음의 토입니다. 음의 토로 2개씩 그렇게 구분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제 12개 글자들이 그 오행에 다 소속되어 있더라 각각이. 이제 그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음은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바로 이제 수오행 38, 목은 3과 8, 그죠? 또 화는 27, 토는 5와 10, 금은 4, 9, 수는 1, 6. 그래 양의 수, 음의 수, 그죠? 전체적으로 오행에서의 양의 수, 또 각각이 각 오행에서 그 오행에서 양의 수는 음의 수를 말합니다. 음의 수를 말하고 양의 수는 이제 음의 수다. 좀 헷갈립니까? 38, 목의 38인데 양의 숫자는 목에서 양의 숫자는 아까 천간에 거는 갑이고 지지에 거는 인이라는 글자였고 범을 이야기하는 인이라는 글자고 숫자에서는 3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에는 그러면 양화의 숫자는 홀수니까 7을 말하죠. 그 다음에 토에, 양의 토의 수는 홀수인 5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다음 금에는 양의 금은 9, 홀수인 9가 양의 수가 되고 수에는 또 1이 양의 수가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방위로는 어떻습니까? 방위로도 목은 계절적으로는 봄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계절적으로는 봄이지만은 그쪽에 태양이 떠오르는 동쪽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화는 남쪽이 따뜻한
남쪽 나라, 남쪽을 이야기하고 토는 중앙을 말하고 이런 얘기입니다. 서쪽, 금은 서쪽을 말하고 수는 북쪽을 말하고 그죠? 북망산천. 그래서 수의 색깔은 그 밑에 보면 이 검은색 이런 게 나옵니다. 나오고 다 연기해서 활용하시면 좋다. 오상은 목은 어질 있는 어짐을 말하고 화는 예의를 이야기하고 그죠? 토는 믿음, 신을 이야기하고 신이 그다음에 금은 의리, 옳고 그름 이런 걸 판단하고 그다음 수는 지혜를 말한다. 그다음 절기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토는 사계절이 다 있다는 거죠. 토는 사계절이 다 있는 토는 환절기를 말하기 때문에 각각이 봄에서 여름으로 가고 여름에서 가을로 가고 가을에서 겨울로 가고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그 사계가 다 토에 배속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시로서는 시간으로 보면 목은 해가 뜨는 동쪽이면서도 아침을 말해줘요. 시간은 아침. 화는 중천에 떠 있는 대낮을 말하고, 그죠? 이 토는 보면 이 천간은 한낮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낮. 근데 이건 이제 음량을 이 천으로 볼 때는 음량을 조절하는 거고 지지로 볼 때는 다르죠. 시간이 다 다릅니다. 그다음에 금은 이제 저녁 넘어가는 기고 오후 저녁을 말하고 수는 이제 어두운 밤을 수라고 한다. 그래 이게 지금 오절기고 오시고 뭐 해놓은 이런 내용들은 그러면 결국은 그 목의 성정의 에너지를 다 이것들과 다 연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목화 양의 에너지가 필요한 사람은 그러면 그 동쪽과 어떻습니까? 동쪽과 따뜻한 남쪽이 낫겠고, 그죠? 또 뭡니까? 옷에 그 유리할 때는 언제고 봄, 여름이 나한테는 유리하겠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죠. 아침, 낮. 그 다음 색깔을 봅니다. 오색이나 오색. 목은 청색이고 화는 빨간색을 말하고 토는 노란색을 말하고 금은 흰색을 말하고 수는 검정색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얘기들도 같이 그 에너지화에서 목화의 양의 에너지가 필요한 사람은 청색과 빨간색을 활용을 해서 그 에너지를 보상한다 이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제 이 금수, 음의 에너지가 필요한 사람들은 흰색과 검정색을 보완함으로 인해서 그 에너지를 보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활용을 합니다. 자, 그 위에, 색 위에 오악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그 목, 화, 토, 금수를 차례로 풍. 그래, 나무는 목은 풍이라고 해서 바람. 그 다음에 화는 열로 되죠. 열. 빛, 열 이런 걸 말하고 토는 이제 섭으로 해놨습니다. 토의 섭은 섭으로 고정짓다라기보다는 네 개의 기운이 다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죠? 좀 그 하나하나를 봐야 된다라는 거 얘기고. 그다음에 이 금은 조하다는 거죠. 금은. 자, 그다음에 수는 한하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금에서 조하다로 맞죠? 우리 한난조소부를 볼 때 목의 섭이었지 않습니까? 그 가을에 해당되는 금은 조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색깔 했고 오미 각 목에 이제 이 간담에 해당되는데 그 밑에 보면 오체 오장육부가 나오죠. 오장육부가 나오는데 목이 주관하고 있는 오장육부는 간장과 설계다. 그 다음에 그 옆에 화는 심장과 소장을 주관하고 있고 토는 비장과 위장, 비위를 주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금은 폐대장을 말하고 그 다음 수는 신장, 방광을 말한다. 그 대개가 수의 에너지가 만약에 이제 굉장히 약한 사람들은
수의 에너지가 명에서 상당히 약한데 어느 시기에 보면 그 수의 에너지가 수의 기호가 그죠? 임계수가 있지만 그 기호가 어느 대운의 환경에서든지 굉장히 그 타격을 입을 때 그걸 당할 타격을 입을 때 그러면은 그 우리 장기로서는 신장과 방광에 무리해서 이상이 올 수도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타고난 선천적으로 어느 기운이 약하다는 것은 뭡니까? 명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우리가 그 무속인들한테 가면 뭐 어디가 뭐 좋다 나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요 8글자 명을 보면 그 사람 선천적으로 어떤 에너지가 약한 그 기호를 통해서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오장육부의 기능의 에너지가 가장 약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걸 참고하실 수도 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맞아요 보면. 그다음에 거기서 일어나는 질환은 간장이나 썰기가 손상되면 이게 어디에 주로 나타난다, 신경이나 얼굴에 나타난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소장은 눈병도 나타나고 편두통도 오고, 그죠? 비위는 피부, 소화기계, 피부들, 복부 이런 데 있고, 그다음에 금은 근골, 뼈, 사지, 호흡기 질환, 그죠? 그다음에 수는 자궁, 혈액, 생식기계 등의 이상이 올 수 있다. 여기 다 그 오행과 다 연결돼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관은 눈, 혀, 입, 코, 귀 이제 이렇게 배분돼 있고 수의 에너지가 좀 약하거나 타격을 받으면 귀에 그죠 이상이 올 수도 있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네, 이거 참고하시고 조금 보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는 12지지와 띠 시간 그죠? 요거는 뭐 자실한 12시 아니죠 23시 31분 일어나는데 23시 30분부터 그죠? 30분부터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요거는 하나의 정확하게 뭐 30분 뭐부터 해갖고 29분 뭐 59초 이제 이런 개념을 떠나서 그냥 2시간 단위로 11시 30분부터 해서 1시 30분 이렇게 편하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2시간 단위로 30분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그 30분의 간격은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된다. 우리 명략을 배우기 때문에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배웠어. 이렇게 해서 오장육부와 관련한 우리가 그 에너지를 우리가 팔자명의 그 외적으로 우리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 소속표에다가 기록을 해놨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질문 있으세요? 여기 관련해서 질문. 여기 이제 다 기초과정 하시는 분들 여기 다 이해되세요? 다른 분들 기초과정 이상 하신 분들 다 하시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오미가 됐으면 목인 사람은 신맛이라 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뭐야? 목에 있잖아요. 오미 여기서 목이라면 신맛 해놨는데 이 신맛을 예. 느낀다는 말입니다. 신맛하면 좋다는 그 사람한테 신맛이 좋다는 거. 그죠? 좋다라는 거는 그 사람이 필요할 때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목의 성정이 필요한 사람은 신맛이 나는 게 낫겠죠. 이런 거죠. 그럼 목은 신맛을 목이라 한다. 이런 거. 그러면 목의 에너지가 필요한 사람은 신맛이 몸에 좋겠다. 이런 내용이죠. 예. 다 쉽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